국회에서 또 싸웠다고요? 아휴, 정말 지긋지긋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싸움, 이게 그냥 맨날 보던 그저 그런 말다툼이 아닐 수도 있다면요. 혹시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어떤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정말 시끄러웠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죠. 여기서 벌어진 일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2025년 9월 2일자 여러 뉴스 기사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 두 중량급 정치인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도대체 왜 싸운 건지, 그리고 그 싸움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뭔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핵심만 딱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9월 2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이죠. 야당은 오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려고 했습니다. 이 간사라는 자리가요, 쉽게 말하면 각 당의 대표 선수 같은 역할이에요. 아, 대표 선수요? 네,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열지,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이런 걸 여야가 협의할 때 자기 당 입장을 대표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간사를 뽑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요, 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뽑는 안건 있잖아요. 이걸 회의 순서 저 뒤로 밀어버린 겁니다. 뒤로요? 네. 그리고 대신에 민주당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공청회, 이거 언제 열지 정하는 거 하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자료 내놔라, 이런 서류 제출 요구 안건, 이걸 먼저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위원회에서 각 당 간사 뽑는 건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그냥 네, 좋습니다 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간사 선임은 여야가 우리 당 대표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큰 마찰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간사 선임 절차 자체가 그냥 싸움의 불씨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회의 전날,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만 해도 회의 일정표에 간사 선임의 건 이게 딱 들어있었는데 회의 당일 아침에 추미애 위원장이 이걸 싹 빼버렸다. 이게 이제 야당 측 주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까지 있기로 했던 걸 왜 갑자기 빼냐, 이거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이렇게 느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국회는 여당하고 야당이 서로 합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간사부터 뽑는 게 상식이고 순서다. 이렇게 따져 물었죠.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자기 맘대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거는 거의 의회 독재 아니냐. 이렇게 비판 수위를 확 높였습니다. 우선 중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정도면 다른 야당 의원들 반발도 만만치 않았댔는데요. 품격에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기괴하고 엽기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기괴하고 엽기적이요? 와... 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까지 놓기도 했고요. 또 신동욱 의원도 막 소리치면서 위원장님부터 국회법 좀 지키세요. 이렇게 항의했고요. 아이고, 회의장이 완전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뉴스 화면 같은 걸 보면 여기저기서 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이런 고성이 막 쳐져 나왔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는 회의 못한다 이러면서 회의 도중에 2번이나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정해진 절차대로 하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추미애 위원장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려고 했던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일단 정해진 회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딱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좀 강하게 항의하던 국민의힘 송석준, 신동욱 의원에게는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내 가른 의원들 생각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추 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바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과거에도 간사를 회의 다 끝나고 나중에 뽑은 적도 있다면서 이게 뭐 절차상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 당 내부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과연 법사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혹시 뭐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뭐 사실상 나 의원의 간사 자격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이해 충돌이라? 혹시 뭐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맡으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기사상으로는 그 구체적인 이해 충돌 내용까지는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위원장이 강력하게 조치하고 징계도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여당 쪽 분위기는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옹호 발언 논란 같은 게 있었고 또 2019년에 국회에서 여야가 크게 충돌했을 때 있었던 이른바 빠로 사건 있잖아요. 아, 그 쇠지뢰 때 나왔던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그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쇠지렛대가 등장했던 그 사건, 이런 일들의 이름이 좀 오르내렸던 점 때문에 법사위 간사 자리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 순서 문제가 아니라 나경원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성격도 좀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논리 싸움, 절차 싸움 이걸 넘어서 감정 싸움도 상당히 격했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아, 초선 발언이요? 아니 국회가 뭐 선수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저런 말은 듣는 초선 의원들 입장에선 상당히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듣고 있다가 아니 제가 초선 의원인데 지금 모욕감을 느꼈다.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 거친 말들이 오가고 뭐 고성이 오가고 그러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뭐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하하, 참. 정치인들 싸우는 거 뭐 하루 이틀 본 건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지는 걸 보면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의견 차이 이상으로 말이죠.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감정적인 충돌을 그냥 아유 또 싸우네 하고 넘길 게 아닌 게요. 이게 우리 정치권의 서로에 대한 불신 또 적대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논리적인 토론이나 타협보다는 일단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결국 회의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가버린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 추미애 위원장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으로 회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나경원 의원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중간에 도망가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고 한다라던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 신성한 곳에서 마치 자기들이 안방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와, 발언 수위가 정말 센데요. 이건 뭐 앞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선전포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추 위원장 스스로도 참으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험난한 고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어요. 결국 그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반대했던 두 가지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통과돼 버렸습니다. 아, 결국 통과가 됐군요. 어떤 안건들이었죠? 첫째는 검찰개혁 공청회를 9월 4일 오전에 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공청회에서는 이제 검찰이 가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문제, 이런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 검찰개혁 문제. 이거야말로 정말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뭐랄까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두 번째 통과된 안건은 뭐였습니까? 둘째는요, 법무부하고 서울구치소를 향해서 9월 3일까지 총 54가지 항목의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혹시 뭐 특별 대우를 받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던 안건들은 민주당 뜻대로 처리가 됐고 정작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임명,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야 간의 갈등만 다시 한번 확인한 채 뭐랄까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정말 시끌벅적했던 하루 동안의 사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알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추미애에 대해 나경원, 이른바 추나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네, 많은 언론이나 정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아주 거물급 여성 정치인이고요. 또 그동안 쌓아온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이라던가 또 굉장히 강한 개성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부딪힐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 충돌이 그 본격적인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간사 뽑는 순서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절차 문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검찰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혹은 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한 주도권을 과연 누가 줄 거냐 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간사라는 자리가요, 상임위 운영에 어떻게 보면 키를 쥐는 자리거든요. 회의 일정을 잡는다거나 어떤 안건을 먼저 다룰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 첫 단추, 그러니까 간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상대당의 핵심 인물을 좀 견제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본게임, 예를 들면 검찰개혁 법안 같은 핵심 법안 처리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양측의 아주 치열한 전략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법사위에서 벌어질 더 큰 충돌의 뭐랄까 예고편인 셈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을 계속 벌이면 국회에는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법안 처리라던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고 극한 대립만 계속하면요, 당장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 법안들 또는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하해월 미뤄질 수가 있어요. 서로 합의가 필요한 일은 뭐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정치 싸움, 정쟁만 남게 되는 거죠. 국회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정치인들 또 싸우네 하고 그냥 혀를 찰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국회니까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어떻게 하면 국회가 좀 더 싸우지 않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과연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네, 오늘 저희는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충돌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시작은 간사 선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절차 문제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주 깊은 정치적 불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의 대립이 극심하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과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치열한 다툼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오늘 밤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